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몰고 왔던 문제가 바로 섀도우 닥터, 유령 수술이라고 불리는 세태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저도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다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또 보면 이렇다고 해서 다 안전한 병원이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수술실 구조라는 게 이제 여러 방이 이제 연달아서 붙어 있고 거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동시수술 또는 대리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실이 독립돼 있거나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시수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으로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마취가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특히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어떤 분이 계시냐, 특히 상주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 소속의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게 상주인 거고, 아닌 거는 이제 흔히 프리랜서 또는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마취과 원장님이 이제 건별로 오는 거죠. 그 전신 마취 수술이 있을 때마다 와서 그 마취만 해주고 그 병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마취해주고 이렇게 하루에 몇 건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프리랜서 원장님들의 실력이 절대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병원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직원들이라든가 그 병원의 마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상주에 있는 마취과 원장님은 내 병원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분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상주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업무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마취과 전문의 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취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술하는 동안 마취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술이 끝나고 본인이 스스로 호흡도 하고 수술 전 몸 상태로 되돌리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마취과 원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마취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그 혈압, 맥박, 체온, 그리고 호흡수, 이런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그게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일정해야 되는 그 레벨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계속 조절해서 그 일정한 범위 안에, 안정적인 범위 안에 들도록 계속 조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술 중에 마취과 원장님이 계속 지켜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한 분이 몇 명을 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많지만 수술방이 더 많이 열리면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기본 두 방을 보고 두 명을 마취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면 세 명까지. 그러면은 여기 마취 시켜놓고 여기 마취시키고 수술되는 동안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깨울 때도 여기 깨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과 원장님 한 분이 수술방을 몇 개까지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사실은 절대 모르는 얘기죠. 그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수술방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 특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에 마취과 의사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 명이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전문직이고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 컨디션과 상관없이 매 수술 집중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은 수술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에 전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평소에 안 나던 피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안면인거 수술은 2개만 하기로 수술 정량제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지킬 약속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스스로 하는 약속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많은 수술들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수술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도 쌓이고 또 수술 하나하나의 계획이라든가 수술할 때의 집중도라든가 수술 후의 케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못하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후회 없이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하루에 2개까지인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기도 했고 어두운 주제이기도 했지만 묵묵하게 열심히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고 계신 동료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성형외과 수술이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거나 또는 저들은 다 그런 한통속이야 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게 제가 오늘 했던 인터뷰 중에 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끼리 좀 더 자정하고 노력해서 이런 오해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기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성형외과 의사들을 안 좋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